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평가기준실 김가영 실장입니다.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 비차입금 부채성 조달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PRS 거래, 구매카드 유동화,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본성 자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 혹은 차입금으로 인식되지 않는 형태의 자금 조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재무 안전성 지표 관리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조달 기법 또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간 형평성 이슈가 부각되면서 유상 증자나 계열사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어려워질 경우 이러한 조달 방식의 활용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달 거래는 차입금, 기타 지급 채무, 부회부채, 자본 등 타 항목과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기타 채무, 파생상품, 부회부채, 나아가 상환 의무가 없는 자본금으로 분류되지만 만기 시점에 원리금 상환 또는 손실보전과 연계된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는 차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신용평가 과정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내용을 파악하고 회계상의 계정 분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현금 유출 위험과 리파이낸싱 부담 등을 감안해서 재무안전성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S입니다. PRS는 TRS의 일종으로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 거래를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기초자산의 시가와 사전에 설정한 기준가격 간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구조로 통상적으로 스왑 매도자인 기업이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재무적 투자자와 체결하고 주가 상승 시 기업이 차익을 받고 하락 시 손실분을 보전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최근의 일반적인 PRS 거래에서는 주가 변동 위험만 기업에게 잔존하고 의결권, 배당권 등 법적 권리는 모두 재무적 투자자에게 이전되며 명시적으로 재매입 선택권을 포함하지 않거나 기초자산 처분 권한을 투자자가 보유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진성매각, 투루세일로 분류됩니다. 진성매각으로 분류된 PRS 거래는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정산 예정 금액만 기업의 파생상품 자산 또는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관련 약정 내용과 규모가 주석사항으로 기재됩니다.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진성매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매각 규모도 주석사항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PRS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만기일, 즉 정산 예정일을 확인하고 기업 재무 상태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거래 규모일 경우 해당 PRS 거래의 만기 정산 또는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연장이 어려울 경우 신규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PRS 거래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배당, 수수료 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약정 수익과 수수료를 수취하며 주가 변동 위험이 제거됨에 따라서 원금 회수의 안정성도 높아 좋은 투자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 연장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부담은 기초자산인 지분증권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회사의 실적이 PRS 정산 및 차원 관련 불확시설 등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올해 4월 공정위는 상호 출자대항 기업 집단에 적용하는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공시를 통해서 탈법행위 대상을 회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채권 형태의 기초자산으로 한정하고 PRS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PRS 거래의 차입금 인식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차입금으로 인식될 경우 재무 안정성 지표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공정위 제재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어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기업별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손실 보전 수준, 콜옵션 유무 등에 따라서 진성 매각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카드 유동화 등 공급자 금융약정과 당좌수표 유동화, 조세채권 유동화 등도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는 주요 차입 성격의 부채입니다. 금융기관은 기업이 구매카드로 결제한 매입 채무, 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 기업의 조세 채무를 양수하여 납부 대행하고 기업으로부터 매입 채무, 당좌수표, 조세 채무의 회수 권리를 SPC에 매각, 참가시키고 SPC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유동화 증권 만기일의 기업은 SPC의 매입 채무, 당좌수표, 조세 채무 대금을 납부하고 이 대금으로 유동화 증권이 상환됩니다. 유동화 증권 만기는 6개월 내로 기업은 동유동화 거래를 통해서 매입 채무, 당좌수표, 조세 채무의 실질적인 납부를 유동화 증권 만기만큼 이어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채무는 매입 채무, 미지급금, 기타 지급 부채 등 기타 금융 부채로 계상됩니다. 이러한 유동항의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됨에 따라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등 재무 구조 지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차입금이 아닌 기타 금융 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총차입금, 순차입금 기반 지표에는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방식 조달 규모의 증감에 따른 시계열 분석이나 구매카드, 당좌수표, 조세채권 유동화 등을 활용하지 않는 동종업계 기업과의 차입금 부담 비교 시에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본성 자금입니다. 기업은 비상장 기업의 프리-IPO 단계 투자, 계열사 분할 재편, 자본 확충을 위한 지분 매각 등의 상황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자본성 자금을 유치합니다. 유치된 자금은 일반적으로 전환상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 영구 전환사채 등 신종 자본 증권을 통해 조달됩니다. 신사업 진출이나 설비 투자 부담, 인수합병, 글로벌 확장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 이러한 재무적 투자자의 자본성 자금은 재무 안정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지배주주의 지배력 희석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본성 자금에 대해서는 콜옵션 부여 시점 또는 스텝업 시점 등 상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환 여부 고려 필요 시기를 중심으로 재무적 투자자 자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본성 자금은 PRS 거래와 달리 고정수익보다 초과수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투자 성격을 가지므로 상환 여부 고려 필요 시기에 상환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된 내부 수익률이 높음에 따라서 배당 등 보유기간 중 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 조달된 금액보다 실질적인 상환 자금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서 23년 SK온이 프리-IPO 과정에서 유치한 2.8조 원은 약정된 내부 수익률 7.5%에 따라 계산돼서 올해 10월 상환 예정 금액이 3.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약정 내용에 따른 상환 요구 가능성 점검과 함께 내부 수익률에 따른 해당 시점에 필요한 자금 수준 및 리파이낸싱 계획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과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확보하려는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PRS 거래, 구매카드, 당좌수표, 조세채권 유동화,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본성 자금 등 차입금 외의 자금 조달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차입금 부채성 조달은 회계상 자본이나 부회부채, 비차입금 부채 등으로 분류되어 재무안전성 지표의 관리에는 기여하나 신용평가 관점에서는 관련 현금 유출 위험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PRS 거래의 경우 부회부채 규모인 리파이낸싱 부담이 주요 평가 요소이며 구매카드, 당좌수표, 조세채권 유동화 등의 경우에는 시계열, 피어그룹 비교 시 총차입금, 순차입금 기반 지표의 왜곡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본성 자금과 관련해서는 콜옵션 행사 시점 또는 스텝업 도래 시점에 유동성 위험이 집중되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특히 내부 수익률 약정이 수반된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 참여의 경우에는 계약 구조상 조달 금액 대비 상환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상환 부담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와 같은 비차입금 부채성 조달이 향후 현금 흐름 및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적 조정을 통해 재무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무적 부담이 큰 기업과 그룹에서 다양한 유형의 비차입금 부채성 조달을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조달 방식이 가지는 여러 가지 편의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차입금 부채성 조달이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경우에는 재무안전성 지표만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 및 재무 위험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리파이낸싱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금 경색과 신용등급 하락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거래는 신용평가상 주요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RS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IFRS 해석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RS 거래가 회계상 부채나 차입금으로 재분류될 경우 재무안전성 지표의 직접적인 저하 요인입니다. 또한 해석 변경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회계 이슈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투자자의 인식과 투자 전략에 변화가 생기면서 조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비차입금 부채성 조달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유출입 기반 실질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및 제도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신용평가에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공시체계에서는 PRS의 세부 약정 내용, 재무적 투자자 지분 참여의 콜옵션 조건, 약정 수익률, 상환 여부 고려 필요 시기 등에 대한 정보 공시가 충분하지 않아서 실제 현금 유출 시기 및 규모를 파악하는 데 회사에 대한 자료 요청 등을 통한 별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신용위원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임을 고려할 때 공시정보 강화 및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된다면 금융시장 투자자들의 리스크 분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상당폭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